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으로의 부동산 집합건물 사건을 맡고 있는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은 말 그대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처음 건물을 인도받기 전에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도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빛으로 부동산팀에서 수행하고 있는 소송 중에서도 임대차 관련 사건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빛으로에서는 임대차 소송에서 많은 승소 사례를 꾸준히 쌓아나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 임차인의 원상회복이 주요 쟁점이 된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어 이를 토대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원상회복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러한 조항이 없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회복에 관한 내용이 없어도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인테리어를 전부 새로 하면서 내부 마감재라던가 조명 같은 것들을 더 좋게 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간혹 무조건 원래 상태대로 해놓으라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무리 더 좋은 상태라 하더라도 임대인이 원하는 목적이나 용도에는 맞지 않는 등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원상회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임차인이 해둔 시설이나 인테리어가 더 좋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상가의 경우 이전에 영업을 했던 임차인으로부터 영업을 통째로 인수했거나 인테리어나 시설 중에 여전히 쓸만한 것들이 있어서 전부나 일부를 그대로 이어받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을 하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전 임차인이 해둔 시설이나 인테리어까지 철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관한 원상회복은 이전 임차인이 했어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전 임차인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까지도 인수한 것으로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라면 이전 임차인과 임대인, 3자 사이에서 원상회복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서로 합의함으로써 영업 양수도 계약서와 임대차 계약서에 반드시 반영해 두어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은 아무리 짧아도 보통 2년 이상이 되는데 장기간 건물을 사용하면서 계속 처음 상태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누구든 통상적으로 건물을 사용한다면 처음보다는 상태가 다소 악화되거나 가치가 감소하기 마련이죠. 이러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사소한 훼손 부분에 관해서는 임차인이 원상회복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의 판결에서도 임대차 목적물을 통상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생기는 필연적인 노후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는 당연하게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미 차임 등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통상의 손모로 인한 부분까지 임차인이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원상회복 문제로 분쟁이 생기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원상회복 비용을 공제하고 주거나 아예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결국 임차인으로서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고 임대인은 그 소송에서 원상회복 비용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주장하는 원상회복 불이행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이 얼마인지는 대부분 법원의 감정 절차를 통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임대인이 원상회복 비용을 너무 과하게 요구한다면 오히려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원상회복 비용을 인정받는 것이 보다 낫겠습니다. 소송 없이 원만하게 해결되면 가장 좋겠지만 결국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이 불가피하다면 임차인은 소송에 앞서 준비해야 할 조치가 있습니다. 우선 이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먼저 신청해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즉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에 이미 담보대출이 되어 있거나 여러 사정상 보증금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는 경우라면 임대인 소유의 다른 재산에 추가로 가압류를 해두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임차인의 원상회복 문제로 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들과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임대차에 문제가 생겼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빛으로 부동산팀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빛으로의 부동산 전문 집합건물 담당 이찬승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